안녕하세요. 면 요리를 전문으로 리뷰하는 면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즐겨 만들어 먹는 잔치국수 레시피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요리를 꽤 잘하는 편이셨습니다. 거창한 재료와 화려한 솜씨보다는 적당한 재료들로 균형 있는 맛을 잘 내셨죠. 물론 고향의 맛도 최적화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특히 약한 음식이 있었는데 바로 떡볶이와 잔치국수였습니다. 저는 잔치국수를 매우 좋아해 성인이 된 후 저만의 레시피를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하였고 지인들에게 대접할 때마다 극찬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레시피가 완성된 이후 저는 밖에서 잔치국수를 잘 사먹지 않습니다. 립서비스일 수 있지만 식당을 차려보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레시피를 알려달라는 얘기도 꽤 들었네요. 아무튼 오늘 숨김없이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수 재료입니다. 멸치와 디포리, 다시마, 팥뿌리입니다. 고명과 주재료입니다. 애호박, 당근, 대파, 유부, 달걀, 다진 마늘, 김가루, 중면을 준비했습니다. 간은 볶은 천일염, 국시장국, 마법의 황색과 백색가루, 후추, 액젓으로 하겠습니다. 다시마를 물에 불려놨다 끓여줍니다. 반드시 팔팔 끓을 때 멸치와 디포리를 넣어야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멸치는 깔끔한 맛을, 디포리는 고소하면서 깊은 맛을 내줍니다. 5분 끓이고 다시마는 건져낼 겁니다. 육수가 끓는 동안 재료 손질 들어갑니다. 애호박과 당근은 채칼로 썰어주고요. 유부와 대파를 잘게 썰어줍니다. 달걀도 풀어 준비합니다. 잔치국수와 찰떡궁합인 무침김치도 준비합니다. 잘 익은 김치를 송송 썰어주고요. 설탕, 깨소금, 참기름 넣고 비벼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환상적인 맛을 내줍니다. (5분이) 지나서 다시마를 건져주고요. 15분 더 끓여줍니다. 소면 삶을 물을 올립니다. 조미김도 고명으로 준비하고요. 소면을 삶아줍니다. 전분기 빼기 위해 찬물에 잘 헹궈주고요. 그릇에 담고 김가루 올려 준비합니다. 육수가 다 끓었네요. 나머지 재료 건져주고요. 다진 마늘과 천일염을 넣어줍니다. 마법의 황색, 백색가루도 넣어줍니다. 아까 썰어놓은 재료 모두 때려 넣고요. 풀어놓은 달걀을 넣습니다. 국시장국을 넣습니다. 추가 간은 액젓으로 해줍니다. 액젓은 저만의 킥인데요. 동남아 피쉬 소스입니다. 재료는 국산 액젓과 같은 멸치라는데 좀 더 쿰쿰한 게 감칠맛이 더 살더군요. 이걸 넣게 된 건 장모님께 배운 건데요. 쓰임새가 아주 많습니다. 국이나 무침 요리 등의 액젓 대용으로 쓰셔도 되고요. 수육 먹을 때 액젓에 고춧가루만 넣어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삼계액젓이 가장 맛이 좋습니다. 육수 완성입니다. 간을 봐서 살짝 짜다 느낄 정도가 되어야 소면에 부었을 때 간이 맞아요. 싱거우면 천일염을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준비해둔 소면에 국물을 부어주면 완성입니다. 자, 잔치국수가 나왔습니다. 비주얼 한번 보시고요. 맛있겠지요? 저는 후추 마니아이므로 추가로 뿌려주고요. 그럼 먹어볼까요? 당연히 맛있습니다. 여느 식당과도 견줄만한 맛입니다. 특히 아까 만들어 놓은 무침김치와 함께라면 더욱 맛을 상승시키고요. 고기 먹고 마무리로도 아주 좋습니다. 사실 잔치국수는 외식 메뉴 중 굉장히 저렴한 음식입니다. 약 4,000원 정도면 무한 리필로 주는 곳도 널렸지요. 하지만 저는 밖에서 잔치국수를 잘 사먹지 않습니다. 집에서 만들어도 충분히 맛있는데 굳이 밖에서까지 먹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소면의 식감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바로 삶아 먹기 때문에 이 탱탱한 질감이 살아있는데 대부분의 저렴한 잔치국수 집에서는 소면을 미리 삶아 놓지요. 아무리 미리 건져놨다 해도 육수를 넣으면 불어서 이 식감이 안 나옵니다. 아까 이 레시피로 식당을 차려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립서비스로 여깁니다. 조미료 많이 넣었지만 그건 식당도 마찬가지긴 하지요. 저는 요식업 종사자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요리하는 수준인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실력 차이는 극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맛 좀 난다고 식당 차려보라는 얘기는 노래방에서 노래 좀 한다고 가수 해보라는 얘기와 비슷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집에서 하는 음식도 식당 음식보다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재료를 아끼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거니까요. 얼마 전 전복죽을 끓일 때 한 그릇에 전복 2마리 넣었는데 식당에서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음식에서 재료가 8알이란 얘기도 있는데 재료에서 강점이 있으니 업소와 비등한 맛을 내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요리 기술이나 개성 있는 맛을 내기 위한 노력은 비교 불가일 겁니다. 제가 면요리 유튜버이므로 식당 음식을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촬영 때만 그럴 뿐 당연히 저도 집밥을 훨씬 많이 먹습니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외식 돌아다녀봐야 결국은 집밥이 그리워지게 되어 있고 집밥이 최고입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